이번 시간은 경보설비 부분에서 두 번째 비상경보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이런 것들이 자동화재 탐지설비와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경보설비인데, 이 비상경보설비는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 경보설비는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화재 탐지설비보다 한 단계 낮은 경보설비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설치 대상이 자동화재 탐지설비는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설치하게 돼 있고, 또 일반 목욕장이나 문화집회시설 같은 경우는 1000, 그 다음에 종교 교육시설은 2000제곱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비상경보설비는 4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설치가 되고,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 공연장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설치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지하가중 터널인 경우에 500m 이상인 경우에 설치가 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 대상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설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본적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에 나와 있는 설치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를 보셔서 설치하면 되겠고, 그 비상경보설비는 일단 자동화재 탐지설비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를 눌러서 동작도 시키지만, 감지기나 이런 발신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동작을 하는 것이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주요 포인트인데, 비상경보설비는 사람이 손으로 눌러서 경보만 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보 울리는 부분이 자동화재 탐지설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음향장치가 자동화재 탐지설비 때와 똑같이 여기에 벨이 있고 이쪽에 벨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경종이 있으면 이 구간이 25m 내로 이렇게 겹치게 돼 있어요. 25m, 반경 25m로 다 겹치게 돼 있어요. 이쪽에 또 있으면 이렇게 지구경종이 이렇게 겹치게 돼 있는데, 자동화재 탐지설비나 비상경보설비나 지구경종은 다 25m로 이렇게 겹치게 돼 있고, 소리의 크기는 여기서부터 1m 떨어진 곳에서 90dB 이상이면은 소리의 그 음량의 크기는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발신기 스위치를 눌러서 이 경종들을 울리는 것이 비상경보설비인데, 그 발신기가 조작 스위치가 0.8에서 1.5m다. 이것도 자동화재 탐지설비하고 똑같은 상태고,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고, 발신기 스위치 수평거리도 25m 이하가 된다. 그래서 이 벨과 발신기 스위치가 항상 같은 위치에 있어요. 여기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스위치를 누르면 얘가 울리는 거죠. 여기서 스위치 누르면 얘가 울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발신기가 여기에 있다는, 이 스위치가 여기 있다는 표시등이 여기에 같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통은 PBL 박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신기 스위치와 경종과 그 다음에 램프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이런 빨간색 박스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있어서 여기 스위치 누르면 여기에 표시등도 들어와 있고 얘가 들어오는데, 이 표시등이 빨갛게 불이 들어와 있어요. 항상. 이게 왜 불이 들어와 있냐면, 요 위치에 이 스위치가 있으니까 화재가 나서 정전이 되더라도 이 램프를 보고 와서 이 스위치를 눌러달라 하는 그런 표시등이에요. 이 표시등은 옆에서도 보여야 되고 앞에서도 보여야 되고, 그래서 부측면으로부터 옆으로 15도 범위까지, 15도 범위 안에서 10m 범위, 요만큼 10m 범위만큼에서 위치 확인이 될 수 있는 빨간색 등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원은 자동화재 탐지설비 때와 마찬가지로 예비전원이 들어가 있는데, 일반 상용전원으로도 동작이 되고, 상용전원이 정전이나 또는 화재에 의해서 단선이 되더라도, 끊어지더라도 동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작을 하려면 안에 니켈 카드뮴 전지 예비전원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60분 감시한 후 10분 이상 경보하게 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 저장 장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두 가지가 경보 설비에는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여기에 축전지를 뭘로 쓰느냐? 그러면 니켈 카드뮴 전지라고 답을 하시면 되고, 이게 자동화재 탐지 설비하고 똑같은 그런 용량의 그런 똑같은 축전지 설비가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상경보 설비의 또 하나가 단독 경보형 감지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있는데, 얘는 전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단독 경보형 감지기 이 안에 건전지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센서도 있고 경보장치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센서에 뭐 연기, 열, 이거에 이렇게 센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신호가 연기나 뭐 열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감지가 되면 이 감지기 자체에서 경보를 울리는 그런 감지기입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의 단독주택의 많은 외국에 이런 감지기들을 많이 설치해요. 그래서 일반 마트 같은 데서도 이거를 판매하고, 그래서 이거를 가져다가 건전지를 집어넣고 그냥 그 뭐 양면 테이프나 아니면 볼트너트를 이용해서 그냥 설치만 하면은 얘가 화재 감지 경보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거를 단독 경보형 감지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설치 대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의 기숙사나 아파트, 교육 연구시설의 기숙사 2000제곱미터 미만,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없는 청소년 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 시설, 이런 데다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요. 그래서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단독 주택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건축물에 사용자가 직접 가져다가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감지기가 단독 경보형 감지기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고, 1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최상층의 계단실 천장에다가 설치한다. 그렇게 설치 기준이 나와 있으니까 단독 경보형 화재 감지기 설치 기준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보 설비의 두 번째로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비상 경보 설비예요. 그러니까 소리만 나게 하는 거고, 이번에는 비상 방송 설비가 또 있어요. 비상 방송 설비는 여러분들 뭐 백화점이나 아니면 대형 건축물에 가면 방송이 나오잖아요. 일반 방송이 나오는데 그게 화재 시에는 비상 방송용으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비상 방송 설비는 일반 방송 설비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것을 고르시오, 맞는 것을 고르시오 그럴 때. 그런데 방송 설비도 일반 방송 설비와 같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다만 화재 시에는 일반 방송은 차단하고 이 비상방송이 전용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회로 구조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연면적이 3,500제곱미터 이상, 지하층 제외 11층 이상, 지하층 수가 3층 이상인 경우 이렇게 설치 대상이 나와 있다. 그거를 보시고, 방송설비에서는 항상 나오는 시험 문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 지금 설치 기준 부분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데, 음성 입력에 대해서 실내는 1와트, 실외는 3와트, 실내는 1와트, 실외는 3와트의 음성 입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2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고, 확성기, 우리가 말하는 스피커는 경보 설비에서 소리 나는 부분은 다 25m예요. 아까 이 경종 얘기할 때도 이게 25m라고 말씀을 드렸죠. 방송 설비의 이 스피커도 다 25m 범위 내로 이렇게 정해져야 돼요. 25m 범위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배선은 3선식으로 한다. 3선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음량 조절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래서 나중에 이제 2차 시험을 준비할 때는 이 음량 조절기가 연결되어 있는 3선식 배선을 이 스피커하고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 연결하는 방법도 실기시험에 2차 시험에 주관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결선이지만 그렇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음량 조절기를 설치할 때는 어떤 배선 방식으로 하느냐 그러면 2선식, 3선식, 뭐 4선식, 뭐 어떤 식 이렇게 나와요. 객관식으로. 그러면 3선식이라는 거를 고르면 됩니다. 근데 3상하고는 달라요. 3선식이다. 조작 스위치는 0.8에서 1.5m.
소방에서 사용하는 모든 사람 손이 닿는 조작 스위치, 사람 손이 닿는 부분은 다 0.8에서 1.5m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증폭기 조작부는 사람이 항상 근무하는 장소, 수의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증폭기 조작부가 있어야 된다. 증폭기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앰프 말하는 거예요. 앰프. 방송설비의 앰프는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있어야 되고,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예요.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으로 사용할 때는 비상경보 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이 말이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다른 전기 회로에 따라서 유도장애가 생기지 않아야 된다. 유도장애가 생기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의 소방 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상호 간의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방송 개시까지, 신호가 들어와서 방송 개시까지의 소요 시간은 몇 초냐? 10초 이하다. 이 화재 신호를 누가 주느냐? 방송설비의 신호를 누가 주느냐? 자동화재 탐지설비에서 감지기 신호를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수신기에다가 감지기가 신호를 주면 수신기는 방송설비에다가 신호를 줘서 방송이 나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신기가 감지기 신호를 받아서 모든 나머지 기타 설비들을 컨트롤한다. 소화설비도 동작시키고 방송설비도 동작시키고 또 어떤 차단설비도 차단시키고 뭐 셔터도 동작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기별로 동작 개시 시간이 있어요. 5초 이내의 동작, 10초 이내의 동작, 60초 이내의 동작, 이것들도 한 번씩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설비의 전원은 축전지, 전기 저장 장치, 그 다음에 일반 전원 같은 경우는 교류 전압 옥내 간선으로 하고, 배선은 전용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성기 결선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선식과 3선식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비상방송 설비 배선 설치 기준, 이거는 하나의 층의 확성기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이 되어도, 단락이라는 말은 합선된다는 거예요. 쇼트된다는 말이고, 단선된다는 말은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락과 단선은 끊어졌느냐 두 개가 붙었느냐, 그 차이가 있어요. 단선과 단락을 혼동해서 사용하시면 안 돼요. 단락은 붙은 거, 단선은 끊어진 거,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의 층의 확성기가 어떤 층에서 스피커선이 단선이 되거나 단락이 됐는데 다른 층이 다 안 나온다. 그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안 되게, 그렇게 안 되게 해야 된다. 전원 배선은 내화 배선을 한다. 기타 배선은 내화 또는 내열 배선으로 하는데, 이거는 그 소방시설의 모든 전원 배선은 다 내화 배선으로 되어 있어요. 불에 잘 견뎌야 돼요. 내열 배선은 높은 온도에 견디는 거고, 내화 배선은 불에 견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강화된 배선으로 사용한다. 그 다음에 전로와 대지 사이 배선 상호간, 요거를 절연 저항 시험을 하는데, 절연이 잘 됐나 안 됐나를 시험하는데, 직류 250V에 0.1MΩ입니다. 앞에서 자동화재 삼지 설비할 때 절연 저항 시험을 할 때 250V, 500V를 갈 때 나오는 절연 저항 값이 0.1메가, 5메가, 20메가, 50메가, 1000메가 이렇게 나오는 게 기기별로 다 달랐어요. 그거를 정리해 놓은 거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와요. 자, 여기까지 방송 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누전 경보기가 나와요. 이 누전 경보기는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누전 경보기 수신기가 있고, 여기에 영상 변류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영상 변류기에서 누설 전류를 검출하는 거예요. 이거를 ZCT라고 해요. 제로 커런트 트랜스포머에서 ZCT라고 하는데, 이 영상 변류기에서
누설 전류를 검출을 해서 수신기에다가 신호를 보내면 수신기가 배를 울려줘서 경보를 하고 다른 스위치류를 동작을 시켜서 차단하거나 뭐 끊어주거나 이어주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전 경보기는 요 두 가지가 주요 구성품이다. 그래서 요 두 가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영상 변류기가 실제로 일반 전선에서 생길 수 있는 누설 전류를 검출하는데, 이 전선에 흐르는 전류 용량이 60A를 초과하면은 이쪽에 1급 누전 경보기를 사용하고, 60A 이하면은 2급 누전 경보기를 사용해도 좋다. 물론 1급을 사용해도 되고 2급을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60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 60A 이하는 1급 또는 2급을 사용한다. 영상 변류기는 어디다 설치하느냐? 그게 중요한데, 옥외 인입선 제1지점의 부하측.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축물이 있으면 옥외에서 전력을 공급하면 전력이 공급해서 여기까지는 옥외고, 요 안에 들어오면 옥내예요. 옥외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제 첫 번째 지점에 이쪽에 전부 다 부하가 있는 거거든요. 이쪽에 전부 다 부하가 있으니까 첫 번째 요 지점에 첫 번째 부하 측에다가 이 영상 변류기를 설치를 해요. 기호는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ZCT 이렇게 써 있어요. 요거를 여기다가 설치해라 그 뜻이에요. 옥외에서 들어오는 제1지점의 부하 측에다가 설치해라. 그 다음에 또는 2종 접지선 측. 여기에 이제 전원이 들어오면 한 선은 반드시 접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부하 측에서 사고가 생기면 그 사고 전류가 나중에 이 접지선을 타고 다시 들어오게끔 돼 있거든요. 여기가 2종 접지선이에요. 그래서 2종 접지선 측에다가 영상 변류기를 설치해도 된다. 영상 변류기 자체는 제2종 접지 공사를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보시면 누전 경보기 수신기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수신기에서 이건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림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중간중간 생략되고 채워 넣으시오 하고 채워 넣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거기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증폭부, 계전기, 감도절원부, 보호부, 경보 작동 표시부, 그 다음에 보조 접점. 그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뭐 어느 부분들이 나온다고 할 수 없는 게, 요거는 요 그림에서 중간중간 출제할 때마다 골고루 빼고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전부 다 봐야 됩니다. 정류, 변압, 전원, 전압부 이게 다 보고, 여기에 요게 요 내용이 들어가 있구나 하는 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요 그림이 가장 표준되는 누전경보기 수신기의 내부 구조입니다. 실제로 이 누전경보기 수신기를 제작하는 제작사에서 뭐 요대로 만들지는 않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스탠다드에 해당하는 그런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요걸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시험 문제에도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요 안에 보호부, 정류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보호부에는 바리스타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정류부는 브릿지 다이오드 정류회로가 들어가요. 정류회로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ZNR이라는 게 쓰이는데, 요거는 전압 충격파 또는 서지 전압으로부터 회로를 보호한다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감도절함부는, 이 누전경보기의 감도는 0.2에서 1A를 그 누설 전류를 검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200mA에서 1000mA예요. 요게 스위치가 1단, 2단, 3단으로 조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0.2, 여기는 0.5, 여기는 1A 이렇게 조절하게 돼 있어서, 사용자가 나는 0.2에다 놨다 그러면 0.2A, 200mA 이상이 되면 경보가 울리는 거예요. 0.5에다 놨다 그러면 500mA 이상이면은 경보가 울리고, 이런 식으로 감도를 조절하게 돼 있어요. 누전 경보기 수신기 내에서.
그 범위가 어디냐 하면은 요 범위를 조절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앞에서 말한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경종, 거기는 다 1m 떨어진 곳에서 90dB 이상의 소리의 크기를 가져라 그랬어요. 그런데 얘는 1m 떨어진 곳에서 70dB 이상의 소리의 크기를 갖게 돼 있어요. 누전경보기 수신기에 연결되어 있는 경보기는 70dB 이상 소리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고장 표시용 2급 같은 경우에는 60dB인데 1급은 70dB이고 2급은 60dB인데 일반 다른 기기에서 고장 표시용이 60dB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전경보기는 70dB이고 그 외에는 90dB 아니면 60dB이 되는데 60dB은 2급이나 또는 고장 표시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누전경보기 수신부 설치 장소, 그거 한번 보시고 5가지 정도 되는데 이것도 한 3가지 정도는 암기를 해두시고 가야 됩니다. 누전경보기 전원. 누전경보기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 회로로 한다. 누전경보기에 들어가는 전원은 분전반에서 직접 선을 끌어서 전용 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15A 이하의 뭐를 설치한다. 그게 문제예요.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한다. 그런데 거기에 괄호하고 20A 이하일 때는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각 극의 개폐기 및 15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 20A인 경우에는 배선용 차단기. 이 두 단어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과전류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15A냐, 20A냐, 그거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누전경보기 시험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V를 가해서, 직류 500V를 가해서 얘는 이 5메가 이상이면은 통과해요. 절연이 잘 되어 있나를 보는 거는 5메가냐, 이 정해진 값, 5메가 5 이상이면 통과. 그런데 그 절연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나,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 절연 내력 시험이에요. 이 절연 내력 시험은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소방시설 전체 다 따져도 요거 한 가지니까 어느 부분에서 나오든지 간에 한 번만 암기를 해두시면 되는데, 요거는 기본이 500V를 가해서 1분간 견디면 되는데 교류전압 500V를 가해서 1분간 견디면 된다. 그런데 요게 60V 이하인 경우에는 500V고 60V에서 150V인 경우에는 1000V를 가해서 1분간, 그 다음에 150V를 초과하면은 그 초과한 전압에 곱하기 2 플러스 1000을 가해서 1분간 견디면 돼요.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어쨌든 사실상은 소방에서는 우리가 24V 직류를 쓰기 때문에 500V를 가해서 1분간 견디면 돼요. 교류 500V를. 그런데 요 기준을 다 암기를 하려면 요거 한 가지 정도는 다 암기를 해서 쓰면 좋겠다. 기기별 절연 저항 시험 나와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또 하나 반복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반복 시험이 계속 반복해서 동작을 시켜서 이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지기나 속보기는 1000번, 중계기는 2000번, 발신기는 5000번, 누전경보기는 10,000번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 정도는 봐두시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동화재 속보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가 나오는데, 자동화재 속보설비는 자동화재 탐지설비에서 화재를 검출하고서 그 검출한 신호가 어디로 나가냐면 수신기가,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수신기가 감지기로부터 또는 발신기로부터 신호를 받아요. 이 두 가지로 받는 겁니다. 감지기나 발신기로부터 신호를 받으면 얘가 첫 번째로는 주경종, 동시에 울리는 거긴 하지만, 그 다음에 지구경종,
이렇게 두 가지로 신호를 내보내고 수신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화재 표시등 또는 지구 표시등에 여기다가 램프로 표시를 해요. 그런데 지구 경종은 이 지역에 따라서 울릴 때도 있고 안 울릴 때도 있어요. 근데 수신기에 연결된 이 주경종은 항상 신호가 어떤 지역에서 신호가 들어와도 무조건 울리게 돼 있어요. 지구 경종은 1층에 있을 수도 있고 2층에 있을 수도 있고 3층에 있을 수도 있고 10층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울릴 때도 있고 안 울릴 때도 있는데 층에 따라서. 그런데 지구 경종은 화재 신호가 들어오면 어느 층에서 불이 나든지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서 신호를 가져다가 속보설비에서 쓰는 거예요. 자동화재 속보설비에서 이 신호를 써요. 그러면 속보설비에서 이 신호를 받아가지고 어디에다 연결하냐면 소방서에다가 전화를 걸어줘요. 소방서에다 전화를 걸어서 미리 녹음되어 있는 그 위치 정보나 현재 상황 정보나 이런 것들을 소방서에다 연결시켜주면 소방서에서 직접 사람이 전화를 안 하더라도 직접 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설비죠. 그래서 과거에는 일반 대형 시장,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이런 대형 시장에 이런 것들이 좀 설치되어 있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지금도 속보설비는 일반 대형 건축물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P형 종류를 설치 대상을 먼저 보면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또는 15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국보급의 보물, 노유자 시설, 전통시장 이런 데는 무조건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설치 대상을 한번 좀 보시고 A형과 B형으로 나누는데 A형은 P형, R형 수신기로부터 신호를 수신해서 독자적으로 동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B형은 P형과 R형 수신기와 혼합이에요. R형 수신기나 P형 수신기에 같이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감지기 신호가 들어가 있으면 그 수신기에서 속보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소방서에다 전화 걸어주는 거죠. 요즘엔 CPU가 잘 돼 있어서 그런 CPU에서 전화도 걸어주고 다 하죠. 그래서 요거를 속보 설비를 대부분의 대형 건축물에는 많이 설치하게 돼 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속보 설비 설치 기준을 보시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는 0.8에서 1.5m.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새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문화재에 설치하는 거는 감지기를 직접 연결을 해서 그 감지기에서 속보 설비를 직접 동작을 시킬 수가 있어요. 문화재에 설치하는 거는. 그래서 그것도 하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지기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속보 설비는 어떤 경우에 설치하느냐 그러면 문화재에 설치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속보 설비 기능에는 작동 신호를 화재 신호를 감지를 하거나 신호를 받았을 때 속보기가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3회 이상 반복해서 속보한다. 전원은 예비 전원은 60분간 감시한 후 10분 이상 경보 울려야 된다. 그 다음에 속보기는 소방관서와 전화 접속이 잘 안 되는 경우에 10회 이상, 10번 이상 계속 연결을 시도하고 그 다음에 다이얼링 완료 후에 호출은 30초 이상 지속돼야 된다. 여기에 10회, 30초, 60분 이런 숫자들이 다 시험 문제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스노설 경보기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거는 이것도 수신기와 겸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릴 때 수신기의 종류를 얘기할 때 P형이 있고 R형이 있는데 여기에 가스노설 경보설비의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GP형, GR형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수신기에 따라서 GR형 또는 GP형, GR형 이렇게 나누는데 우선 가스노설 경보설비는 숙박시설, 노유자, 판매시설, 영업시설 이런 데다가 한다. 교육, 연구시설 중 청소년, 의료시설, 문화집회시설 이런 데다가 한다. 그래서 설치 대상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꼭꼭 짚고 넘어가고요. 가스노설 경보설비에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게 경보 방식입니다. 경보 방식에서 이게 즉시 경보형, 그 다음에 경보 지연형, 반즉시 경보형 이렇게 있는데, 즉시 경보형은 가스가 들어오면 바로 경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보 지연형은 가스 신호가 입력이 되면 뭐 10초, 5초 뭐 이렇게 시간을 두고 기다렸다가 그때 경보하는 거예요. 이게 경보 지연형이에요. 그런데 반즉시 경보형 또는 반한시 경보형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거는 뭐냐면 리미트가 이런 식으로 리미트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즉시 경보형 같은 경우는 리미트가 여기 딱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가스 누설이 이렇게 돼서 여기 딱 넘어가면 경보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연형은 이렇게 딱 검출이 딱 됐다. 그러면 얘가 갔다가 다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쯤 기다려요. 10초 기다렸다가 떨어지면은 동작 안 하고 계속 10초 기다렸는데도 이 리미트를 넘어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경보 울리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이 리미트 라인 자체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가스가 누설이 이렇게 돼서 샥 갑자기 증가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서서히 증가를 했다든지 이러면 이 증가속 가스가 누설되는 그 증가속도에 따라서 급하게 누설이 되면 지연시간이 요만큼, 천천히 누설이 되면 지연시간이 이만큼, 지연시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더 짧아지고, 그래서 이 리미트 선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지연시간이 가스 누설 정도에 따라서 급하게 누설이 되면은 짧은 시간에 경보 울리고, 천천히 누설이 되면 긴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경보하고, 이 방식이 세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음향장치, 주음향장치는 공업용인 경우에 90dB, 이제 소리 나야 되니까, 가스 누설되면 소리 나야 되니까 90dB. 주음향장치 중에서 단독형 영업용인 경우에는 70dB. 그러니까 공업용은 90dB, 단독 영업은 70dB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전경보기가 1급일 때 70dB였잖아요. 고장표시용이 60dB예요. 2급일 때 60dB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구별해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단독형은 가정용, 분리형은 영업용, 공업용 이렇게 돼 있다. 탐지부는 세 가지 방식인데, 탐지하는 원리에 따라서 반도체식, 접촉 연소식, 기체열 전도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화재에 관련된 거는 적색 표시등이지만 가스에 관련된 거는 황색 표시등이다. 그래서 이 탐지부를 설치하는 장소가 수분이나 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없는 장소,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 주위 온도가 40도씨 이상 되지 않는 곳, 이런 곳에서 설치하고, 설치 제외 장소도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수신기 기능에 대해서 가스 누설 표시까지의 그 소요 시간이 60초 이내다. 이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예비 전원은 2회선을 10분간 유효하게 작동하고 동시에 다른 회선을 10분간 감시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된다. 이것도 조금 다르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자동 과충전 방지 장치도 여기다가 예비 전원에다가 해놔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스 누설 경보 설비까지가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스 누설 경보 설비까지가 소방시설 구조 원리 부분에서 경보 설비에 해당하는 전체 경보 설비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경보 설비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